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사건을 200여 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사 대상 아동이 각각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유령아동에 대해서 읍면동이 직접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에 통보한 유령아동은 83명, 경북은 98명입니다. 지자체 수사 의뢰 기간이 오는 7일인 만큼 경찰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라진 아이들의 행방을 찾고 생사를 확인하는 일뿐만 아니라 귀하디 귀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까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마련해야겠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경북 북부권에 집중돼서 내렸습니다.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은 예천에서만 100mm인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현재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이 껑충 올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예상되고요. 습도까지 높아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에 주소를 둔 지역 대학생들은 내년부터 학업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동시는 안동시 의회, 국립안동대학교, 가톨릭 상지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학업 여건 속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요. 동시에 타 지역 인재를 유입하고 지역 내 인재의 유출은 방지해 청년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시와 시의회는 학업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각 대학교는 학업 장려금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관내 대학생에게 학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 취창업, 또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여서 침수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또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호우 대비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져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의 물결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안개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라 왕실 공주의 묘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분 발굴 성과를 발표하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어제 경주 서러벌 문화회관에서 신라고분 44호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추가로 확인된 유물들을 공개했는데요. 정밀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이번에 최초로 확인된 비단벌레 꽃잎장식 직물 말다래와 피장자의 머리 꾸밈새, 금동제 장신구에 사용됐던 직물 등을 복원했고요. 이 비단벌레 금동장식은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죽제 직물 말달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1550년 전 무덤의 주인공은 키 130cm 내외의 10세 전후 신라 왕실의 공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2일까지 쪽샘유적 발굴관에서 보존 처리를 마친 유물을 출토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약한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9도 높은 23.4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거세고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군수가 취임했습니다. 경북 도내에선 두 번째 여성 부단체장인데요. 울릉군은 어제 제26대 울릉 부군수에 박상현 전 경북도 회계과장이 부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박 부군수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서 태어나 울릉군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육지로 건너가 대구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이후 다시 울릉도로 돌아와 1991년 울릉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지만 육지로 발령이 난 남편을 따라 전입시험을 거쳐 경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줄곧 도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1월 지방 서기관으로 승진해 경북도 산림산업, 관광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군수는 앞으로 울릉도의 역사를 바꿀 공항 건설 등 굵직하고 발전적인 사업들이 많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여성이라는 강점을 살려 군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지역 수건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김진열 대구 군의군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경북이 아니라 대구 군의군수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의군수 김진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로 이제 군의군이 편입된 지 이제 닷새째 됐습니다. 군수님.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행정상의 혼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7월 1일 이제 축하 행사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좀 들떴었는데 네. 이제 차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와 함께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산상이나 행정 시스템 뭐 또 민원 관련 뭐 다들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행정상의 변화가 참 클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변화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 분야가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구 군의관 급행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 교통 환승 체계가 또 도입이 되고 또 무엇보다 어르신들 75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무임 교통카드가 발급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 특구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으셨던데 교육 분야에도 많이 좀 변화가 있죠? 예, 앞으로 가장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예. 만들어야 될 부분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의 교육은 교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방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받고 싶도록 만들지 못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교육 때문에 인구는 다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표방하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농촌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특구 지정도 요청할 계획이고 네. 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공인교육 프로그램 IB 교육 과정도 도입을 시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예. 소방과 경찰 쪽도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방사무는 이제 대구시로 7월 1일부터 넘어와서 대구 강북소방서 소속이 되고 그동안 119 안전센터로 운영되던 게 이제는 출장소로 승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과 장비가 대폭 확충이 되었고 경찰 사무는 편입 법률안의 부칙 경과 조치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대구 경찰청 산하로 관할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변경이 되는군요. 경찰 예. 사무는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기대가 무척 큽니다. 군의군에서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예.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사업 추진에 한결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신공항 도시 기본 구상과 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되었습니다. 군인은 민항터미널을 품게 되어 가지고 항공물류 신산업 유치, 또 신공항 배후 첨단 산업단지, 에어시티 개발 등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K2 영해관사가 군위에 배치되고 그에 따라 군인과 공무원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산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이렇게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그 군의군은 이제 주산업이 농업인데 상대적으로 이 주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일부 우려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단순 생산 농업에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도시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의 전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 또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6차 농업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공항이 개항되면 항공 유통 농업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이미 군이 편입에 대비해서 농업, 농촌에 관한 기본 조례도 제정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편입 이후에 각종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던 농민 수당 문제는 군 자체 재원으로 계속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대구 편입으로 이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관광지로서의 군위, 대표 관광지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자랑하려면 끝이 없을 끝이 것 없죠. 같습니다. 예. 특히 이 대구가 가깝지만 그동안 803에 막혀 있어가지고 참 수려한 자연 경관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그런 환경, 뭐 산, 들, 강 정말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대구 이제 새로운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가운데 803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또 승격이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삼국유사를 집필한 그 인각사가 있고 또 삼존석굴 또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람과 나눔 공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SNS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는 마을 단위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간이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인 화본마을, 또 해발 700m에 있는 천상의 고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산마을, 또 내륙의 제주도라고 하는 돌담이 아름다운 한밤마을 등 이러한 마을 단위 관광지 앞으로 우리 180개 마을 다를 이런 관광지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건축과 사색의 공간인 사유원도 앞으로 우리 군위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네. 또 커나갈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예. 네, 관광지 얘기하실 때 표정이 참 밝으셨습니다. 예. 관광산업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예. 신공항의 이 성공적인 조성과 함께 임기 내에 또 꼭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들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와 함께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 실습장이 우리 네. 군위 효령에 있습니다. 그 실습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K농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교육과 실습의 장을 만들고 그래서 경북대 글로벌 캠퍼스를 군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또 이를 위해서 글로벌 아카데미 빌리지 그리고 농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도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북대학교의 제2 캠퍼스 같은 그런 글로벌 캠퍼스를 우리 군위에 꼭 만들고 싶고 네. 또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대구에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4개 군 부대 시설을 우리 군위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군위는 그 군위의 지명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군사의 위험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2번이나 이루었던 그 힘의 원천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4개 군부대를 군위에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과 좀 지금 경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위는 이제 대구시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예. 아마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협의가 간소하게 될 거고 또 인구나 경제 효과도 또 흔들림 없이 대구 안에서 이래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공항 관련된 그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충됨으로 해서 아마 도심 접근성도 아주 좋아질 거고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네. 아주 100% 수용을 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마 이게 국방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구시 군위군 이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더 앞으로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예.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구와 군위 간에 기존의 도로는 이제 확충을 하고 네. 또 새로운 그런 땅길, 철길 10개의 새로운 그런 길들이 다 이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구 시내에서 20분이면 충분히 군위에 들어올 수 있고 네. 우리 마음속에 군위는 팔공산 넘어 멀리 있는 동네라는 그것만 이제 바뀌어지면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군위가 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영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편입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 소멸 얘기 나오면 항상 그 첫 번째 올라내리던 군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대구라는 날개를 달고 이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는 이 상황에서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혜택은 아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년 대구 경북 미래를 선도할 군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긴 호흡으로 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였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동구의 한 공원에는 사랑의 밥차가 정차를 했습니다.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가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행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뜨거웠던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7월과 8월 밥차의 휴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 식사가 마련됐습니다. 네. 예전 동촌역 광장에는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파라솔과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됐고요. 한쪽에는 하모니카 봉사단이 나와서 어르신들을 위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12시 30분이 되니까 미리 받은 번호표를 손에 들고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배식을 받은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담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매식 시작할 건데요. 오늘 삼계탕이어서 뜨겁거든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자라만 더 놀라 그래야지. 제가 절대 드릴까요? 자, 수박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아주 맛있게 잘했네요. 준비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더운 날 나와서 이렇게 활동해 주니까 참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 더운데 봉사자들이 참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이래 희생함으로써 노인들이 앉아서 이렇게 잘 먹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그 동민을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더운데도 일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을 해준 게 너무 좋습니다. 예, 한여름에는 밥차가 휴식기를 가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혹서기에는 음식이 상할 위험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에는 초복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봉사단과 협의하에 추가로 행사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구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를 담당하고 있는 차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지역의 공원 4군데에서 밥차를 진행하는데 여기 대구선 동천공원은 저희가 사실 5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2번만 하기 좀 아쉬워서 덥기 전에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오늘 한 번 더 특별히 행사를 한 번 더 잡았거든요. 저희 한 300인분 정도 준비했고요. 맞춰가지고 삼계탕으로 이제 초복 오기 전에 드시고 든든하게 또 여름 나시라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2013년도 저희가 3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쭉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총 4군데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거의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 8월 혹서기는 쉬고요. 9월 첫 번째 목요일부터 네 번째 월요일까지 첫 번째 목요일은 저희가 안심에 있는 안심 세터글린공원에서 저희가 진행 시작합니다. 저희 전담으로 하시는 팀이시거든요. 항상 흔쾌히 해주시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이렇게 잡보고 보니까 폭염이 시작이 돼서 좀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또 자기 일처럼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또 식사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또 한 끼 든든하게 드시고 7, 8월 혹서긴 저희가 쉬니까 혹서기 무사히 보내시고 9월에 저희가 다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밥차가 다시 돌아오는 9월을 기다리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무료로 먹는 것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으니까 마을 잔치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무더위에 옷이 땀으로 다 젖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이 담긴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밥차와 동행하는 이들 봉사단 총무를 맡고 있는 이성복입니다. 저는 봉사가 몸에 배어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도 뭐 여러 군데 맡고 있지만 밥차는 주로 지금 올해 11년 차거든요. 지금 뭐 자부심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삼계탕이거든요. 수박도 있고 뭐 야쿠르트도 있고 근데 더운데 애 먹는다 그러고 그래 맛있게 잘 먹었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더위도 막 싹 다 있고 그러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밥차와 동행하는 이들 봉사단 줄여서 밥동이 봉사단 회장 이종수입니다. 2013년 5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만 10년이 조금 지났죠. 오늘 준비 과정은 아침 7시 전에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회원들하고 전체가 9시까지 여기 도착. 9시부터 조리를 시작하고 12시 반에 배식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옷 한번 보세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저 밥차 안에서 밥을 하고 국을 하고 찌개를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상당히 덥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대부분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이래 야외에 나오셔가지고 뭐 사소한 거지만 한 끼 밥을 식사를 함으로써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저희들한테. 뭐 흔히들 봉사를 하면은 뭐 내가 기증을 한다, 내가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동행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뭐 제가 체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 가득한 밥차는 7월과 8월 잠시 쉬어가고요. 재충전 후에 9월부터 매주 목요일 동구 지역 공원 4곳에서 열립니다.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성을 나누는 이런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중소기업중앙회 최초의 지역 조직인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49년 만에 분리됐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협의체이자 이제 플랫폼인 중기중앙회 대구본부와 경북본부가 지난 3일부터 분리 운영에 들어갔는데, 그렇군요. 네, 지역별로 본부를 따로 구성하게 된 이제 배경과 지역 중소기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중앙회 최초의 지역 조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역본부가 먼저 설립된 배경이 있겠죠? 네, 대구 경북본부는 1974년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당시 명칭은 경북지부였는데 1981년 7월에 이제 경상북도 대구시가 대구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명칭이 대구 경북본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네, 대구와 경북 분리 전 기준으로 보면 중기중앙회가 전국에 13개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구성된 지역본부입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 경제에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짧은 시간 산업화로 빛나는 성과를 올렸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국민 경제 변화 속에서도 대구 경북이 또 유독 경제, 무역, 산업 구조와 공업 구조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그때 당시에 대구 외에도 이제 포스코가 있는 포항이나 전자공업 위주의 구미가 신흥공업 도시로 부상하면서 대경권 전체의 도시화와 국제화가 급진전을 보였던 시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한창 속도를 내면서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방 조직을 설립한 걸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경제가 아주 화랑이었던 그 시절에 지역본부가 설치됐다는 건데, 그런데 왜 분리를 하게 된 건가요? 우선 네 번째 중기중앙회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김기문 회장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본부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 회장은 이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3대, 24대 회장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26대 회장을 맡다가 지난 3월에 정회원 360여 명의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돼서 2027년까지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추대될 당시에 김 회장이 13개 지역본부를 13개 지역 거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 공약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공교롭게도 뭐 가장 먼저 지역본부가 설치된 대구 경북본부가 가장 먼저 또 분리 개편을 하는 조직이 되게 됐습니다. 네. 공약은 지역 거점 확대를 통해서 지방조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급격한 대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 지원이 있어야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계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김 회장이 지역본부를 13개에서 몇 개의 지역 거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네, 18개로. 18개로.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경북이 분리됐기 때문에 예. 현재는 14개 지역 조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 실제 대구와 경북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했던 경제 총조사로 본 대구 경북의 산업구조와 경영 실태 변화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대구의 사업체 총매출이 193조 8천억 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25.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게 도소매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은 20%, 금융보험업은 13.1%로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경북을 살펴보면 매출 총액 303조 5,700억 원 중에 절반 정도가 제조업입니다. 51.3%인데요. 도소매업은 13.5%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와 경북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분리된 이후의 산업 규모나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또 대구 와 경북 지자체에서 내세운 산업들도 같이 살펴보면 각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 이제 도래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영진 전 시장 재임 시절에는 이제 의료와 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산업, ICT 융합 등 이제 5+1 신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네. 홍준표 시장이 당선된 민선 8기 들어서서는 이제 그 도심 항공교통이나 반도체, 서비스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ABB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체인을 이제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렇게 5대 미래 산업으로 보고 중점 육성키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경북은요? 네, 경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이제 4대 신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북과 대구의 지향점이 분명해지면서 지난달 대구 경북연구원도 그 대구 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나눠졌잖아요. 네. 중기 중앙의 대구 경북 분리도 이런 맥락에서 좀 집중 육성해야 할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분리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자,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본부가 운영이 되겠는데 먼저 분리돼서 이제 새롭게 자리를 잡은 경북본부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우선은 그 대구 경북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이제 거점을 마련했어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부 사무실은 경북 예천 대구은행 도청 신도시 지점에 있는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건물 인근 광장에서 이제 개소식도 진행했고요. 개소식 당시에 이제 향후 경북본부가 이제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밝혔는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좀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사업 환경을 개선할 그런 계획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또 폐업 대비나 사업 재기를 희망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비롯해서 금융 지원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필요한 업무도 이제 경북도와 같이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북본부 개소식에서 이제 정유모 중기중앙회 상금 부회장이 참석했는데 경북본부는 이제 예천을 기점으로 해서 경북도 36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의 육성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협업과 협력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기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이제 우선 경북본부 운영 초기에 적용돼서 이제 자리를 잡는 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후에야 이제 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경북본부가 분리되면서 대구본부도 이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겠네요. 네. 아직 운영 초기이긴 한데 눈여겨볼 만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우선 대구 경북본부 운영 당시에 내부적으로 정리한 주요 현안들이 있어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자체와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경북본부가 분리된 첫날인 지난 3일에 지역 중소기업계 내에서 가진 핵심 건의 사항을 정리해서 대구본부가 대구시에 전달을 했었는데 네. 이날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대구 기업들이 요구하는 안을 이제 현장에서 이 부시장에게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를 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대구시 공공근로사업 모집 분야 확대, 조합의 이제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공동 참여, 대구 중소기업 기업 승계 지원 조례 제정,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5가지가 현장에서 건의됐습니다. 네. 이종화 경제부시장이 직접 이 간담회에 참여했다면 현장에서 뭐 질의응답도 오고 갔겠어요. 네,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가 완전히 오가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우선 중소기업계에서 대구본부에서 먼저 현행 협동조합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마케팅이나 판로 확대 등에 한정돼 있어서 업종 사업별 협동조합들이 수행하는 여러 공동사업에 좀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애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지원 예산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올해 대구에 있는 55개 협동조합 지원 예산이 3,3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한 2배수가 정도 되는데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따지면 어쨌거나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고요. 그러네요. 인천도 1억 3,400만 원으로 저희보다 조합수는 적은데 훨씬 더 많았고요. 부산과 광주와 뭐 여러 지자체도 모두가 대구보다는 높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협동지원 지원 사업 규모도 좀 대구가 좀 최하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를 호소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구시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2차 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살펴보면서 중기중앙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건의사항도 있나요? 네, 지역 출판 인쇄업계와 주얼리 업계에서 이제 건의사항이 날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출판 인쇄업계에서는 이종화 부시장에게 이제 그 출판산업 지원센터
공동 운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대구시가 2006년 남산동 인쇄골목 정비 계획에 따라서 출판 인쇄 특화단지 필요성을 내세웠고 그 이후에 2016년 출판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입주 기업이나 지역 인쇄업계가 체감할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요. 네, 그래서 대구본부는 컨소시엄 방식 등이나 지원센터 운영의 업계 특성과 가장 적합한 조합이 참여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조합이 지역 출판 인쇄업계와 연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 지역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 지역본부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뭘 둘 수 있을까요? 우선 분리 운영 첫날 대구본부가 지자체와 간담회를 좀 가졌던 거는 보면 소통 측면에서 기동성은 좀 확실히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경북도나 대구시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어야 했는데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인원들이 다 많다 보니까 좀 모이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분리 조치에 따라서 업계와 지자체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마련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의견을 모아 소통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통합신과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제 물자를 유통한 교통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기업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본부가 분리돼 있더라도 함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창구는 하나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41분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우리 사회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업은 아마도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정작 이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복지사에게 복지는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또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회복지사분들이 함께 복지를 받는 사람과 복지를 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 유엔드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사에게 복지는 없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어 이미 관련 법률이 마련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2022년 사회복지사 통계 영감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려움이라는 대답이 47.3%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장받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1%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0.7%가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니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엔드 협동조합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가요? 네. 같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을 했던 복지사분들인데요. 퇴사 시기는 각자가 달랐지만 모두가 같이 일을 쉬게 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모여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복지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유엔드 협동조합만의 장점이 뭘까요? 유엔드 협동조합은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행복해야 복지를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연한 근무 시간과 그다음에 야근 없는 회사를
사업을 지향하고 있고 네. 복지사 중심의 근무 시스템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또 결정해서 추진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우리가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 참 인상적인데 유엔드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나요? 유엔드 협동조합은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주요 사업인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유엔드 협동조합의 사업장이 위치한 달성군 현풍읍 일대에서 지역의 노인, 아동, 청년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스포츠 사업이 있습니다. 번지 피트니스 센터요? 네.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모여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조합원 중에 운동 전문가가 있어서 사람에 맞는 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디저트 카페 사업이 있습니다. 유엔드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역량이 아주 다양한 것 같은데 여기서 유엔드 협동조합 구성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카페 디밴딥 매니저 신홍채라고 합니다. 카페 디밴딥은 가치 있는 소비라는 슬로건으로 달성군의 대표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카페입니다. 취업 준비생으로 계속 다른 그 일자리 알아보다가 달성군 안에서 사회적 기업 알게 되었고 이게 관심 있는 분야라서 우연한 기회에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면대면으로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데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안부 인사 또 항상 여쭈어볼 수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인간적인 사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달성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 달성군의 대표 로컬 그 푸드가 뭐 토마토라든지 대파, 양파, 마늘 이런 게 있는데 대구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점을 많이 알리고 달성군을 넘어서 대구 전체의 로컬 브랜드라는 유엔드 협동조합과 디저트 카페 디밴딥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서 안부가 가는 카페. 이 가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카페에는 또 다른 뭐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조금 남다른데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면서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여쭤보니 소일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중요하죠.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근처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빵집에 장애인 제빵사분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디저트 카페를 또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 운영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케이터링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와 또 일거리를 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카페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에는 500원 메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500원요? 네. 이 메뉴를 주문하면 취약계층에게 500원이 기부되는 메뉴인데요. 네, 이 메뉴를 통해서 수익금은 당연히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하고 그와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기부하는 문화를 지역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500원 메뉴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예. 스포츠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복지 사업에서 갑자기 스포츠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유엔드 협동조합에서는 번지 피트니스라는 운동을 적용한 번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바우처 사업 중에는 운동 바우처 사업도 있는데 이 운동 수업이 오후에 끝나면 모두 끝나면 저녁 시간에는 공간이 비게 되고 이 운동 사업의 대상도 노인과 아동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운동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이 번지 피트니스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렇군요. 네, 저녁 시간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러한 스포츠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디저트 카페 또 스포츠 센터까지 운영한다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엔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대표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유엔드 협동조합 대표 이지혜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스포츠 전문가, 제빵사, 그리고 바리스타가 함께 모여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요. 주사업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는 정서 서비스,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 교정 운동 서비스라고 해서 전문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업으로 작년에 디저트 카페 디밴딥을 오픈을 했어요. 20년 경력 제빵사가 만드는 빵과 청년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몇 년 전에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같이 가셨는데요.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겠다. 그런 만큼 더 잘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과 청년 그리고 장애인분들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표고요. 물론 우리 또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으면 하고요. 일자리도 많아지고 카페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들마다 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유엔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뭘까요? 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에 유엔드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서 달성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함께 다시 청춘이라는 이름의 포토 에세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학생들처럼 캐주얼한 옷을 입고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거나 기타를 메고 활짝 웃으면서 서 계십니다. 저도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본 어르신들 표정 중에 그렇게 밝은 표정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집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또 전시회도 열었는데 어르신들이 사진 찍을 때만큼이나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복지 서비스처럼 삶의 필수는 아니지만 작은 필요들은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드 협동조합은 사회 서비스, 스포츠, 카페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삶의 필수뿐만 아니라 이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는 연결자가 되는 것을 소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정보 클립. 요즘 같은 장마철에 빨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각질이나 피질로 인한 미생물 증식 등으로 옷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여름 빨래는 최소 40도 이상으로 뜨겁게 세탁하는 것이 좋고요. 피지, 단백질 등의 기름기 제거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알칼리성 세제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흰색 옷은 과탄산소다를, 색깔 옷은 탄산소다를 종이컵 반컵 정도 넣고 세탁하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장마철에도 쾌적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대구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가 오늘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8개 종목이 치러지는 이번 축제에는 26개 국가 62개 도시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종목별로 육상은 대구 스타디움, 수영은 두류 수영장, 농구는 효성 요고에서 진행되고요. 축구, 테니스, 태권도, 배구, 탁구는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대구 국제청소년 스포츠축제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는 11일 대구 북구 옛 서변 가합장 자리에 대구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서변 부키랜드가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변 부키랜드는 연면적 약 400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상 1층은 역할놀이, 블록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창의 놀이 공간으로 꾸몄고요. 지하층과 지상층이 서로 통하는 8m 높이의 대형 미끄럼틀과 볼풀놀이 등이 가능한 신체 모험 놀이 공간도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5일에 개관식을 열 예정으로 생후 36개월 이상 8세 이하 어린이와 보호자는 사전 예약 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서구 문화회관 야외 공연장에서는 아트캠프 패밀리 펀펀데이가 열립니다. 난타 공연, 저글링과 코미디 서커스, 빙고 게임, 박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2017년 이전 출생자라면 사전 예매 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구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천시에는 서구 문화회관 실내 공연장에서 행사를 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의 23개 해수욕장이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경주, 영덕, 울진 해수욕장은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해수욕장은 7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의시설도 정비하는 중입니다. 또 일부 기간에는 해수욕장별로 샌드 페스티벌, 오징어 맨손잡이 등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여름엔 동해로 휴가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비가 그친 뒤 다시 찜통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30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열사병이나 탈진 증세가 나타나기 쉬운 만큼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